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 올림픽 기념 학술대회 채용 명사 특강 100일 주년 기념 100일인의 100일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 산업의 변화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안승옥입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코로나19와 장애인 스포츠 산업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서 세 가지 컨텐츠로 나누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산업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장애인 스포츠 산업의 과제와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장애인 스포츠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사 안승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특수체육학을 전공을 했고요. 현장에서 장애인 스포츠과학연구소,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라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내오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의 보편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산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장애인 스포츠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스포츠 산업의 변화를요, 생활체육 3대 요소인 시설과 지도자, 프로그램, 그리고 관람 스포츠와 참여 스포츠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스포츠폴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 아래에서 수요자 중심의 아주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 패럴림픽의 유치와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그리고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통합체육 등 아주 다각적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국내 장애인 스포츠 산업은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장애 당사자가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그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동해서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러한 참여와 관련된 그 신체 활동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비대면 교육의 그 활성화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비대면 교육의 일환으로서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새로운 학습 방법과 교육 방법들이 점차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혼합형 학습 방법으로서 기존 장애 당사자의 신체 활동 참여율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동권과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블렌디드 학습 방법은 이러한 이동권과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기법입니다. 또 하나는 그 AI 및 융복합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생태계가 공존하는 우리나라 스포츠 환경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 빅데이터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요. 현장에서 직접 장애 당사자에게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요. 장애 유형별로 특성에 알맞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 당사자가 가정 혹은 직장에서 이동권과 접근성에 문제가 없이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면 프로그램의 제공은요,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산업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측면으로 살펴보면요,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차원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장애인 스포츠 산업의 생태계와 그 주요 목적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요, ICT 기반의 스마트 스포츠 환경을 제공해서 장애 당사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VR이나 AR, XR 등을 활용한 이 스포츠 컨텐츠를 수요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 대면 스포츠가 갖는 가치와 효과를요, 실질적으로 비대면 스포츠에서도 동일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런 ICT 기반의 새로운 컨텐츠를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요, 프로그램이 실제 이루어지는 현장과 정보기관 그리고 학계의 아주 통합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요, 실제 적용이 가능한 교수 학습 지원 모델을 모색하고요, 정보기관에서는 스마트 환경 조성과 지도자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정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요, 학계에서는 실제 실효성이 있는 ICT 기술 활용과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는요, 관람 스포츠의 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람 스포츠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아마도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관을 어렵게 하고 TV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토론이나 팬투표 등의 다양한 비대면 참여를 유도하고 스포츠 선수들의 적극적인 SNS 활동과 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예로 미국의 NBA에서는요, 팀 투게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중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노력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실제 신발이 미끄러지는 소리나 공이 튀는 소리, 숨 쉬는 소리 등 아주 생생한 정보와 경험을 실제 전달하고요, 선수들에게도 관중이 있는 것과 같이 응원과 함성 소리를 제공해서요, 비대면 스포츠 시장의 한계를 점차 긍정적으로 보편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관람